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저희 KBTV도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80분간 취임식을 한국어로 단독 생중계해드렸는데요. 12시 30분 현재 비가 오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취임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9시 40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내외가 백악관 현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습니다. 11시 20분경 의사당 서쪽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식이 시작됐습니다. 상원 취임위원장인 로이 블런트 의원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마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떠난 백악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일정은 퍼레이드와 취임 축하 무도회로 방문할 장소가 10곳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새벽이 되어서야 백악관으로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7%,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일 공개된 폭스뉴스의 새 여론조사 결과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통합 과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인 54%는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그가 지난해 대선 때 쏟아낸 각종 분열적 발언에 대한 반감이 큰 데 따른 것으로 정치권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반대자들을 포용하는 등 국민 통합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 뉴저지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어제 브롱스에서 노인을 공격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경 이스트 213번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79세 남성이 로비를 걸어가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에게 헤드록을 걸고 얼굴을 때리는 등 공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 노인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220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흑인이며 키가 6인치 3피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아이 혼자 쇼핑센터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브루클린의 한 몰에서는 9살 소년이 혼자 마트 쇼핑에 나섰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10일 5시 35분경 발생했습니다. 2명의 남성 용의자는 애틀랜틱 터미널 몰에 위치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소년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소년에게 다가가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뒤 소년이 밖으로 따라 나오자 즉시 소년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년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282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를 내리고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찰이 JFK 공항에서 소고기 패티가 포장된 상자에 $7만 가량의 코카인을 숨겨 밀반입한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자메이카에서 뉴욕 JFK 공항에 내린 한 여성이 가지고 온 상자에 강력 접착 테이프에 쌓인 12개의 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이 팩 안에는 $7만 상당의 코카인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마약 밀반입 혐의가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흔히 엑세트라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유료 창고 종종 이용하실 텐데요. 믿고 사용하는 이 창고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뉴저지 창고에 도둑이 들어 수십 개의 유닛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절도는 1월 10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절도는 1월 11일 오전 9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이날 절도를 당한 창고는 에디슨 오크트리 로드에 위치한 J&M 셀프 스토리지입니다. 이 창고는 2개의 빌딩으로
50개 유닛은 각각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용의자는 이 자물쇠마저도 모두 절단한 뒤 물건을 훔쳤습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보고된 유닛은 43개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 7월 19일 정오경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타판즈 브릿지에서 초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새 다리 공사를 진행 중이던 크레인이 기존에 있던 교량을 덮쳐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양쪽 도로의 차량 등이 급정거를 해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연방근무안전건강국 OSHA가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OSHA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설비에 주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사가 주로 집중된 설비는 진동 해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이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미에서 가장 바쁜 다리로 꼽히는 타판지에 장비를 설치하면서 이런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예상하지 않았던 것은 큰 잘못이라고 꼬집고 이에 따라 타판지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13,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뉴욕 워싱턴 하이츠 수도관 파열로 운행이 중단됐던 A트레인 서비스가 오늘 아침 재개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수도 본관 파열로 163가와 암스테르담 에비뉴 지하철역이 물에 잠겼고 인근 도로에도 수갤런의 물이 방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MTA는 어제 오후 10시경 AC 트레인의 양쪽 방면 운행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A트레인 서비스는 정상 운행됐지만 C트레인 남행선은 163가와 암스테르담 에비뉴 구간을 지나지 않고 우회해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해 발생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에 대해 6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안전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5월 플로리다에서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40세 남성이 테슬라 모델 S 차량을 타고 가다 트럭과 충돌한 사고를 조사해왔고 당국은 브라운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할 시간이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당국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부분 자율주행 기능의 한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분, 또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식품의약국 FDA와 환경보호국 EPA가 어류 소비에 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생선과 조개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총 62종류의 물고기가 3종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3가지 권고 기준은 일주일에 2, 3일 섭취가 가능한 최고의 선택, 일주일에 1회 섭취하는 좋은 선택, 금지 생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새우, 연어, 참치, 틸라피아, 메기 및 대구와 같이 대부분 미국에서 섭취할 수 있는 생선의 90%는 최고 선택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은 함량이 낮은 생선으로 일주일에 8에서 12온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신부들이 이 생선을 섭취하는 양은 권장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온즈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은 함유량이 많은 7가지의 생선으로 멕시코만에서 잡히는 옥돔과 상어, 황새치, 오렌지 라피, 눈 다랑어, 청새치, 동갈 삼치는 피해야 할 생선으로 FDA는 권장했습니다. 1월 20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